저희 행사장에 벽이 하나 쳐졌고, 뭔가 조금 전문 영역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브레이크아웃 세션을 마련했습니다. 여기서는 시뮬레이션에 관련된 이야기를 나눌 거고요. 총 4명의 프레젠터가 한 3시 정도까지 발표를 할 겁니다. 그 이후에는 다시 벽을 허물고 뭐 경품도 추첨하고 좀 더 일반적인 좀 유쾌한 컨텐츠를 여러분들께 전달드릴 계획입니다. 제목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저는 솔리드웍스 시뮬레이션과 스트럭처럴 시뮬레이션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맡게 되었습니다. 제가 가진 컨텐츠는 크게 딱 2가지입니다. 일단 약간 2가지식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것은 솔리드웍스 시뮬레이션과 솔리드웍스 시뮬레이션의 What's New, 그리고 클라우드가 무엇인지, 그리고 클라우드 시뮬레이션 중에서 구조해석 영역이 어떠한 기능과 밸류를 가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첫 발표고요. 제가 제일 길어요. 제가 45분인데 조금 45분 짧지 않은 시간이죠. 그 시간 동안 좀 여러분들이 많은 거를, 많지는 않더라도 좀 유익한 것을 가져갈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자, Introduction to SolidWorks Simulation입니다. 이 세션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중은 거의 높은 확률로 솔리드웍스 시뮬레이션이 무엇인지 알고 계실 거예요. 아니면 지금 사용하고 계신다거나 그렇겠죠. 저희 솔리드웍스의 진화, 아까 오전에 태정, 태세, 문단세 이런 거 했죠. 저희가 몇 년도에 뭐가 들어오고 했었는데, 저는 2000년도 초반에 2001년에 도입된 시뮬레이션,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한 발짝 더 들어가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사용하고 계신 분들도 있고 잘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 세션에 들어오신 분들의 절반 가까이는 솔리드웍스 시뮬레이션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실 수 있기 때문에 조금 그런 분들에 맞춰서 발표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솔리드웍스 시뮬레이션은 FEA 또는 FEM이라고 하죠. Finite Element Analysis 또는 Method라고 하죠. 우리가 흔히 알려져 있는 공학 영역에서 FEM이라고 하는 기술을 제공하는 솔루션입니다. 근데 보시면 저희가 솔리드웍스라고 붙어 있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솔리드웍스 내에 add-in되어서 사용된다는 것이죠. 솔리드웍스가 있고 솔리드웍스와 별개로 다른 창을 띄운 독립적인 프로그램이 아니라 솔리드웍스 인터페이스 내에서 솔리드웍스 기능과 함께 작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구조해석 솔루션입니다. 따라서 완벽한 이식과 결합성을 가지고 있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2001년에 들어왔는데 20년 가까이 솔리드웍스와 함께 개발을 해왔기 때문에 매우 이식성이 좋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솔리드웍스로 만든 모델을 가지고 구조해석을 할 거기 때문에 데이터의 트랜슬레이션, 변화 이런 게 필요 없겠죠. 그리고 솔리드웍스 CAD가 가지고 있는 기능 중에 매우 좋은 기능이 있죠. 설정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설정만 바꾸면 우리가 형상이라든가 다양한 것을 바꿀 수 있는데, 그것에 따라서 시뮬레이션 스터디를 할 수 있는 장점도 있죠. 그리고 우선 쉽습니다. 시뮬레이션이라고 하는 이미지는 딱 2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블랙박스, 모르겠다. 전공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솔루션이 너무 복잡해서 안에 있는 내용이 뭐가 있는지 정확히 모르겠다. 그리고 2번째는 사용이 너무 어렵다. 그래서 시뮬레이션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은 2가지 영역인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론적인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사람과 상용화된 소프트웨어를 잘 커스터마이즈해서 쓰는 사람, 이렇게 2가지가 나눌 수 있는데, 솔리드웍스 시뮬레이션은 기본적으로 솔리드웍스 사용자를 대상으로 개발되었기 때문에 매우 사용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쉬운 반면에 매우 다양한 시뮬레이션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죠. 그리고 잠시 제가 설명드릴 확장 영역까지 갈 수 있습니다. 솔리드웍스 시뮬레이션은 이와 같은 장표를 아마 우리 파트너사랑 미팅을 하실 때 이렇게 보셨을 것 같아요. 스탠다드, 프로페셔널, 프리미엄, 이 3개의 등급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당연히 스탠다드는 왼쪽에 있는 일부 영역, 프로페셔널은 스탠다드를 포함한 더 넓은 영역. 제가 생각하기에는 개인적으로 솔리드웍스 시뮬레이션 프로페셔널이 매우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전체 기능 중에 일부 몇 개를 빼고는 거의 다 제공하거든요. 선형 동적 해석이라든가 버클링, 고위진동 해석, 토폴로지 옵티마이제이션, 치수 옵티마이제이션, 열 해석 이런 거 다 되거든요. 2D 해석도 되고 서브 모델링 이런 것들이 아주 사용하기 쉽게 이렇게 알차게 구성되어 있는 제품입니다.
프리미엄 이런 것도 있죠. 뭐라고 해야 될까요? 비선형. 여기서 비선형은 약간 위클리 난는이요. 아주 과도한 비선형까지는 아닌데 살짝의 비선형은 충분히 솔빙할 수 있어. 뭐 이런 철학으로 디자인되었다고 볼 수 있고요. 솔리드웍스 시뮬레이션에 스탠다드, 프로페셔널, 프리미엄이 있다고 설명드렸는데 스탠다드를 한번 보겠습니다. 스탠다드. 구조 해석자가 가장 많이 하는 해석, 정적 해석이죠. 구조가 부러질지 안 부러질지 이거를 평가하는 것을 강도 해석이라고 하는데 그거와 관련된 처짐과 변형 그리고 스트레스 분포 이런 것들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피로 해석, 하이 사이클 퍼티그. 그렇죠. 제가 얼마 전에 그 유튜브에 그 퍼티그 관련 컨텐츠를 올렸는데 굉장히 인기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피로에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뭔가 하중의 프리퀀시가 좀 여러 번일 때 그리고 이 응력의 발생 범위가 탄성 범위 내에 있을 때 우리가 그 하중의 발생 숫자, 넘버 오브 사이클을 알게 되면 피로 해석을 할 수 있는 기능을 솔리드웍스 시뮬레이션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각종 커넥터가 필요하죠. 우리가 모든 것을 FE 모델로 구성할 수는 없어요. 리지드, 스프링, 핀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쓸 수가 있고요. 타임 베이스드 모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솔리드웍스 모션이라고 하는 별도의 키네매틱스 솔루션을 저희들이 솔리드웍스 시뮬레이션 사용하시는 고객들에게 무료로 제공하고 있죠. 좀 더 속도감을 붙여서 발표드리겠습니다. 자, 프로페셔널 너무 많아요. 자, 보시면 2D 단순화부터 압력 용기, 재질, 낙하 충격 해석, 열 응력, 좌굴 이런 것들이 있고 오른쪽에 관련된 그림들이 있습니다. 여기 이런 기능들은 제가 생각했을 때 어떤 기구 설계나 기계 설계를 할 때 일반적으로 우리가 평가해야 될 스트럭처럴 애널리시스와 관련된 기능들은 거의 다 제공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프리미엄은 뭔가 좀 더 달라야 되겠죠. 위클리 난린이요. 약간 극한의 비선형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비선형의 정적 해석은 가능하다. 선형 동적 해석 이 네 가지. 이거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가 프리퀀시 도메인에서 우리가 시간 영역 내에서 10년 해석 못 하잖아요. 그렇죠? 며칠을 해석을 못 한단 말입니다. 시계열로.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퓨리의 변환이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도구를 통해서 프리퀀시 도메인을 넘겨서 계산을 많이 하죠. 그게 구조 해석 영역에서도 매우 일반적입니다. 그거와 관련된 매우 다양한 선형 동적 해석이 기능이 제공되고 있고 복합 재료, 쉘로 모델링 되어 있는데 복합 재료가 여러 개 적층되어 있을 때 이것을 모사하고 설계하고 계산할 수 있는 기능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솔리드웍스 시뮬레이션이 이러한 것이다 라고 파악을 했고요. 그러면 이노베이션 데이니까 그럼 내년에는 내가 어떤 새로운 기능을 쓸 수 있지? 앞서 제너럴 세션에서 보셨겠지만 왓츠뉴 문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근데 100페이지가 넘죠. 근데 저희가 하이라이트 정도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옵셋과 본드 결합 상호작용입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강목 같은 게 두 개가 붙어 있는데 살짝 떨어져 있죠. 5mm 정도의 갭이 있는데 설계를 할 때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근데 나는 해석자인데 얘가 붙어서 움직이는 것처럼 용접되어 있는 것처럼 고동하길 바래요. 그러면 CAD 디자이너가 수정하면 되겠죠. 근데 그렇게 하기 귀찮은 거예요. 그러면 왼쪽에 있는 이런 기능들을 잘 작동을 하게 되면 설정을 하게 되면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도 하나의 바디로서 인식해서 본드 결합을 매우 손쉽게 정의할 수 있다라는 기능입니다. 두 번째 핀 커넥터입니다. 핀 커넥터 우리가 이미 있었던 기능들이죠. 어떤 거죠? 이와 같이 힌지와 같은 구조물이 있어요. 힌지가 뭡니까? 문 열면 여기 벽에 박혀 있는 로테이션 되는 이런 힌지 구조가 있는데 여기에 어떤 심이 있잖아요. 그걸 우리는 다 모델링해서 구조해서 그 누구도 하지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 우리의 관심은 그게 아니거든요. 전체적인 구조물의 스트레스라든가 그 주변의 변형 같은 걸 보고 싶은 거지 그런 걸 다 웬만하면 모델링하지 않아요. 그럴 때 우리가 사용하는 핀 커넥터인데 2025에서는 거기에 알고리즘이 좀 변경되어서 커넥터 주변의 스트레스 컨트롤가 좀 더 정확하게 계산될 수 있도록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해석에서 바디 제외, 요거는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왼쪽에 있는 게 전체 어셈블리예요. 이 전체 어셈블리에는 아주 디테일한 것까지 다 들어가 있겠죠. 나는 구조 해석자로서 일부분만 발췌해서 해석에 포함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런 기능이 있었어요. 2024에서는 어셈블리 레벨에서 내가
제외시킬 녀석들을 선택을 하고 얘네들 빼버려 이렇게 했었어요. 그 좋은 기능 같아요. 그런데 어셈블리가 커지게 되면 굉장히 불편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2025에서는 어떤 거냐면 내가 선택한 것 이외의 것을 해석에 포함시켜. 뭐 이런 식으로 여집합, 차집합 이런 식의 개념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어셈블리가 좀 크다면 내가 특정 영역을 해석을 포함시킬 때 매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 다음에 스프링 커넥터입니다. 자, 왼쪽에 2024를 보면은 스프링이라고 하는 커넥터가 있어요. 근데 오른쪽에 보면 일반 스프링이라고 하는 커넥터가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자,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여기 그림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면과 이면을 연결하는 스프링이 있었는데 이 스프링이 우리가 어떤 일반적으로 보면 이렇게 일자유도의 느낌이잖아요. 인장과 압축만 받는데. 근데 일반 스프링 커넥터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육자유도에 대한 강성, 스티프니스를 정의할 수 있기 때문에 스프링이 이렇게 적용이 돼 있어도 이런 식으로 흔든 것도 계산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커넥터 기능이고 훨씬 쉽게 빠르게 정의할 수가 있죠. 단 이때 필요한 거는 이 중간에 기준 좌표계, 이 스프링의 자세를 정의하는 로컬 코디네이트 시스템 하나 정도는 우리가 솔리드웍스에서 정의를 해줘야 됩니다. 다음에 곡면 본드 결합을 위한 지오메트리 보정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모델은 이런 거예요. 하나로 붙어 있는 것 같아도 사실 떨어져 있고 얘네들을 본딩 처리를 했습니다. 솔리드웍스 시뮬레이션에서 자동적으로 본딩 처리를 해주죠. 그런데 2024까지는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위에 있는 메시가 조금 파인하고 조밀하고 아래에 있는 게 코스하고 얼기설기 돼 있으면 이런 식으로 스트레스가 튀는 거예요. 여기서 튄다라고 하는 거는 물리적으로 의미 없는 노이즈가 튄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구조 해석에는 이런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경계 조건에 있는 스트레스를 우리가 많이 잘 보지 않거든요. 구조 해석 엔지니어들이. 이런 부분이 생기더라. 근데 2025에서는 이런 것들 노이즈를 감소하기 위해서 알고리즘을 업데이트 해봤고 실제로 제가 해보니 지금 보시는 것처럼 왼쪽에는 아직 이 노이즈가 보이죠. 근데 2025에는 그런 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뭐 이렇게 개선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습관적으로 위에 파트와 아래 파트의 메시 사이즈는 좀 비슷하게 가져가야 된다는 그런 상식들은 좀 지켜가면서 해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을 영상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이게 운동선수들의 능력을 측정하는 프로테우스라고 하는 장비인데 거의 손잡이 부분입니다. 자, 첫 번째는 제너럴 스프링 커넥터죠. 두 개의 면을 선택하고 난 다음에 내가 스프링을 정의했는데 이 스프링이 인장 압축만 되는 것이 아니라 육자에도 모든 자유도에 대한 강성을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횡방향에 대한 것도 해석이 되더라. 매우 쉽게 그런 거고요. 관련된 포스 앤 모멘트도 당연히 커넥터이기 때문에 솔리드웍스 시뮬레이션이 자동으로 뽑아주게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 볼게요. 그 다음에 뭐였죠? 예, 핀 커넥터입니다. 작년과 인터페이스가 달라진 건 없습니다. 하지만 본사 R&D의 주장에 의하면 주변에 있는 스트레스가 좀 더 이전보다는 좀 더 정확히 계산된다. 이런 것들이 있었고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전체 어셈블리에서 내가 해석 바디를 제외하는 방법이 매우 다양해졌다. 이런 것들이 새롭게 추가된 기능이라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한 좀 15분 이상 솔리드웍스 시뮬레이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익숙하셨던 영역도 있었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제가 좀 약간 주제를 바꿔서 What is Cloud? 그리고 3D Experience Works on Cloud라는 주제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은 시뮬레이션에 대한 얘기를 안 할 거예요. 지금은 클라우드가 뭐지? 요걸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클라우드 우리 사실 다 알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잘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또 준비를 했으니까 한번 살펴봐 주시죠. 클라우드 서비스 우리 매일매일 사용하고 있죠? 예, 매일매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제가 예시를 들 텐데 여기 하나도 해당되지 않으신 분들은 제가 무슨 상품 하나 드릴게요. 그럴 분이 없으실 거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아침에 출근해서 이메일을 본다.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것이죠. 소셜 미디어를 이용한다. 이거 클라우드를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이클라우드 아니면 또 드라이브를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문서, 우리 아이들의 사진, 우리 연인과 찍은 사진 이런 거 다 여러분들이 업로드 하시잖아요. 클라우드 사용하시고 넷플릭스, 스트리밍 서비스 이거 전부 다 클라우드입니다.
그러면 클라우드 서비스 전망은 뭐 별다른 예시를 들이대지 않아도 성장하게 될 것이에요. 근데 실제 그러한 에비던스가 있을까, 증거가 있을까라고 제가 잠깐의 서칭을 해보니까 이러한 두 개의 그래프를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자, 왼쪽에 뭐죠? 외장 하드 SSD 판매량이 전문 용어로 떡락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데이터가 없나요? 자, 10년 전보다 여러분들이 생산하는 데이터의 양이 적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데이터는 엄청 많이 생산하고 있는데 이런 외장 하드나 스토리지 하드웨어가 판매가 감소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데이터는 클라우드에 올라간다는 것이에요. 심지어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가운데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오른쪽에 보시면 어떤 동아일보에서 출처를 나타내고 있는데 뭐 숫자는 중요하지 않고 클라우드 서비스는 이렇게 증가할 수밖에 없다, 이런 추이가 또 나타나고 있네요. 자, 그러면 진짜 상식 중에 상식 한번 보겠습니다. 클라우드는 무엇일까? 당연히 구름은 아닐 것이고, 클라우드 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사용자의 입장에서 물리적인 컴퓨터나 서버는 불필요한 서비스고 인터넷상의 가상화된 자원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사용자는 직접 소유나 관리하지 않음, 필요할 때 빌려서 사용하는 방식으로 접근.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 당연한 것을 조금 열고 해보니까 이러하네요. 장점이 있으니까 사용을 하겠죠. 첫 번째, 확장성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클라우드 서비스는 굉장히 많은 기능들이 존재하는데 우리는 필요에 따라서 땡겨와서 쓰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필요에 따라서 지금은 많이 필요해, 많이 쓰고, 지금 많이 필요하잖아, 줄이고, 아니면 더 많이 쓰고 싶어, 그럼 확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확장성이 매우 좋습니다. 이런 클라우드 서비스 사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뭐 서버도 늘려야 되고 솔루션도 별도로 구매해야 되고 컨설팅도 받아야 되지만 이런 클라우드 서비스는 그렇지 않죠. 그 다음에 비용 절감입니다. 아마 이것은 이런 서버실의 회사의 서버실 구축이라던가 뭐 이런 하드웨어적인 측면의 비용 절감, 유지 보수비, IT 전문가 이런 것들에 대한 필요가 없죠. 클라우드 서비스는. 그런 것들에 대한 비용 절감을 얘기하는 거고요. 접근성, 뭐 어디서든 휴대폰이든 태블릿이든 노트북이든 인터넷이 연결된 어디라면 다 접근할 수가 있죠. 자동 업데이트 및 관리. 자,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때 어땠습니까? 업데이트 할 때는 어디 가서 비디오를 다운받고 시리얼 넘버 놓고 십몇 기가 깔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런 메인터넌스 자체가 없어지죠. 원클릭으로 그냥 업데이트가 됩니다. 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복구 및 백업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 어디에 뭐 서버를 구축해놨고 백업 서버도 있다라고 하더라도 화재가 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조리 소멸합니다. 여러분들이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런 경우가 있는데 저희 아이들이 많이 어렸을 때 사진을 많이 찍었었어요. 그 사진의 하드웨어를 제가 잃어버렸거든요.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게 있죠. 근데 클라우드 서비스는 그런 게 없습니다. 복구나 백업이 아주 쉽죠. 그래서 편리하고 안전하다는 것은 확실하죠. 자, 그러면 다음 또 클라우드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 이미지를 하나 보여드리는데 오늘 점심 맛있게 드셨나요? 네, 점심에 그 메뉴 중에 관자 있지 않았습니까? 샐러드 위에. 네, 저는 개인적으로 관자의 익힘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인데요. 오늘 약간 이분하게 익지 않았더라고요. 예, 조금 더 익혔으면 좋겠다라는 아시는 분은 아시네요. 예, 이런 프로가 있었습니다. 흑백 요리사라고 요렇게 요즘 좀 핫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발표를 준비를 하면서 클라우드에 대해서 아주 좀 쉽게 설명하고 싶은데 예시를 들어보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저는 음식이 먹고 싶어요. 어떠한 서비스가 있나요? 라고 물으면 크게 세 가지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음식 드시고 싶으세요? 요리 재료 드릴 테니까 가서 해 드세요. 두 번째, 음식이 먹고 싶으신가요? 요리 재료와 주방을 열어 드릴 테니까 해 드세요. 세 번째, 요리 여기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있죠. 이것을 제가 봤을 때 뭐 엄밀하고 정확한 설명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러프하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아야스, 파스, 사스라고 합니다. 이거 상식으로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클라우드 서비스는 크게 세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걔네들이 요거에 대한 약자들이거든요. 가장 왼쪽에 있는 인프라스트럭처 에즈 서비스라고 하는 거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클라우드 하드웨어만 제공하는 거예요. 네. 뭐죠? 왜 이렇게 됐을까요? 네.
예,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 두 번째 파스는 뭐냐면 하드웨어 플러스 네가 뭘 만들 수 있는 뭐 앱을 만들던 그런 환경을 제공하는 거예요. 그걸 파스라고 하고, 사스라고 하는 거는 하드웨어 받고 그런 거 받고 뭐 여러분들이 그냥 쓸 수 있는 소프트웨어 애저 서비스, 앞에 있는 뭐 아무것도 필요 없고 나는 그냥 클릭만 해서 쓸래, 요게 사스의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크게 틀리진 않습니다. 예. 그러면 3D 익스피리언스는 앞서 보신 것처럼 사스예요. 사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하드웨어나 이런 거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이 필요한 만큼 땡겨 쓸 수가 있는데, 그럼 3D 익스피리언스 플랫폼이 무엇인가 굉장히 모호하거든요. 다소에 다니는 저마저도 처음에 입사했을 때 무슨 뜬구름 없는 소리, 그게 뭔데?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저는 이제 다소 직원 생활 몇 년 하면서 다른 분들한테 설명을 할 때 이런 식으로 설명하기를 좋아해요. 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스마트폰을 사용하기 위해 스마트폰의 우리의 밸류를 알고 있으니까 스마트폰을 사용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휴대폰 장비가 있어야 되고 운영체계가 있어야 돼요. iOS든 안드로이든. 그리고 이런 앱들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3D 익스피리언스 플랫폼도 이와 유사하게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 이런 장비가 있어야 되겠죠. 일단 뭔가 운영체계가 있어야 될 겁니다. 운영체계는 3D 익스피리언스 플랫폼 그 자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앱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앱 여기 있는 것 같네. 한번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얘가 얘랑 뭔가 라임이 맞는 것 같아요. 자, 근데 요게 뭐냐면은 각각의 앱이 아니라 요 묶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자, 왼쪽에 있는 이런 묶음이 있죠. 오른쪽에 있는 이런 묶음이 있죠. 여기를 딱 누르면 앱들이 있는 것처럼 3D 익스피리언스 플랫폼에는 여기를 딱 누르면 이와 같은 앱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묶여있는 녀석들을 롤이라고 하고 각각에 있는 것들을 애플리케이션, 앱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여기서 롤과 앱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릴게요. 롤과 앱을 설명을 드리면 롤이라고 하는 게 뭐죠? 어떤 사람의 뭐 직함? 뭐 이렇게 뭐 직업까지는 모르겠고 역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목수, 도장공, 군인 각각 이러한 장비가 필요할 것입니다. 목수는 이런 게 필요하겠죠. 도장공은 페인트와 뭐 롤러 이런 게 필요할 거고, 군인은 뭐 소총 필요할 거고, 방탄 필요할 거고, 저는 꼭 필요했었는데 제대할 때까지 하나씩 끌려고 달리기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자, 이런 각 롤마다 필요한 앱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런 안전모는 공통적으로 있고 방탄은 안전모 계열이긴 한데 조금 성격이 달라요.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게 3D 익스피리언스 플랫폼입니다. 한번 볼게요. CAD 디자이너와 구조해석 엔지니어와 CFD 엔지니어가 있어요. 그러면 앱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CAD 엔지니어는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솔리드웍스가 당연히 필요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앞서 제너럴 세션에 드렸던 뭐 언더 플랫폼이라고 하는 X앱들, 또는 2차원 도면을 그리기 위한 드래프트 사이트, 이런 게 필요할 겁니다. 저 같은 구조해석 엔지니어가 해석을 하려면 이런 게 필요해요. 지오메트리를 약간 깔끔하게 정리해야 되고, 구조해석에 필요한 비서형 재료를 정의하는 앱이 있어야 되고요. 메시를 짜야 되고요. 시나리오를 정해야 되고요. 해석 결과를 봐야 돼요. 유동해석은 거의 비슷한데 이것만 다릅니다. 유동 모델은 구조 모델이 살짝 다르니까 앱이 달라야 될 것 같고, 시나리오도 구조 해석 시나리오가 좀 다르니까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나머지는 비슷합니다. 자, 이런 것들이 아주 여러 개의 앱들이 이렇게 산재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묶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전달드리는 단위가 롤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실제로 3D 익스피리언스 플랫폼은 여러 가지 수백 개의 롤이 있는데 그중에 나와 필요한 것을 땡겨 쓰는 것이죠. 자, 지금 제가 이제 3D 익스피리언스 플랫폼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클라우드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 마지막으로 뭐 장점을 보면 원하는 시점에 어디서든 어떤 장비로도, 요거는 클라우드의 뭐 당연한 밸류이니까 넘어가고요. 자, 이제 클라우드에 대해서 얘기했기 때문에 이제 스트럭처럴 시뮬레이션, 무엇에 대한 스트럭처럴 시뮬레이션? 3D 익스피리언스 웍스. 자, 웍스라는 단어와 플랫폼이라는 단어를 같이 써도 거의 비슷한 겁니다. 솔리드웍스 고객을 위해서 만들어진 플랫폼이기 때문에 3D 익스피리언스 웍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앞서 제너럴 세션에서 보셨던 겁니다. 처음에 3D 익스피리언스 웍스 포트폴리오가 나왔을 때 솔리드웍스 날개를 달다라고 하는 마케팅 그 모토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날개를 펼친 걸 해놨는데, 이게 날개를 펼친다고 하는 게 앞서 보셨던 솔리드웍스 시뮬레이션은 굉장히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는데 약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멀티 스텝이라던가 이제 충격, 폭발, 대규모 컨택, 비선형, 하일리 비선 이런 게 안 됩니다.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설계자들은 그런 해석은 좀 덜 하거든요. 전문가들이 많이 하기 때문에. 솔리드웍스 시뮬레이션은 그러한 제너럴 영역에 포커스를 맞췄다면 3D 익스피리언스 웍스는 좀 어드밴스드 시뮬레이션으로 확장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협업을 위한 솔루션입니다. 그거는 나중에 영상으로 한번 보시죠. 일단 우리가 거의 모든 인더스트리에 이와 같은 시뮬레이션 기술들이 활용되는데 앞서 제너럴 영상에서 보셨죠. 이거 카메라가 떨어졌을 때 어떻게 되는지, 캔이 찌그러지는 거. 솔직히 이런 거 생각을 해볼게요. 이게 물리적으로 얼마나 복잡한지. 얘가 중력도 있고 재료의 변형 속도도 있을 거고 셀프 컨택도 일어날 것이고 엄청난 복잡한 것들이 들어가 있는데 몇 번의 세팅만으로 이런 해석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구조 해석 영역을 지금 발표해 드리는 건데요. 저 다음에는 유동이나 이런 전자기장 영역도 발표해 드릴 테니까 요 내용들은 그때 살펴보시고요. Experiencing your design is made possible through seamless concurrent engineering and simulation that begins at the earliest phase of product development, enabling you to deliver the right product at the right time. When products were simple, engineering was simple. However, the increasingly complex connected products of today require engineering teams to stay one step ahead by understanding and predicting product behavior as early as possible in the development process. CAD and CAE technologies have evolved. However, engineering practices and workflows have not kept pace. Most modeling and simulation functions today perform as specialized, siloed disciplines, with each using separate, often incompatible software tools. When a designer shares information, that information must be translated and reworked into simulation software. Rigid handovers to analysts slow down collaboration, disrupt innovation, and prevent companies from timely delivery of these more sophisticated products without additional resources. What if you could break down the walls between disciplines and free analysts and designers to innovate in harmony? Integrated modeling and simulation, or ModSim, makes it possible. ModSim is a lean approach to engineering that can revolutionize the productivity of engineers and product teams. Seamless engineering, using one model and starting at the earliest phase of product development, allows engineers to confidently deliver the right product at the right time. Using an integrated platform to support multidisciplinary collaboration, ModSim makes it possible to virtually model complex shapes and simulate their performance and behavior. Embracing ModSim allows you to experience all aspects of your design by predicting a product's behavior much earlier, removing the expense of physical prototyping. Explore more design alternatives, allowing you to optimize the design to best meet functional requirements and manufacturing constraints. Finally, accelerate collaborative innovation across dispersed teams who all work on the same data in real time. Discover how by experiencing your product with integrated modeling and simulation, you can deliver better products faster. 지금 방금 보신 영상은 모델링과 시뮬레이션이 합쳐져야 된다 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영상이죠. 근데 우리 좀 신기하지 않습니까? 솔리드웍스와 솔리드웍스 시뮬레이션을 사용하시는 우리 고객분들은 저 당연한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솔리드웍스 시뮬레이션은 그냥 솔리드웍스를 업데이트하면 즉각적으로 업데이트 돼요. 메쉬도 업데이트 할 수 있고. 그렇죠? 근데 아바쿠스나 다른 타사의 약간 레벨이 높은 FM 솔루션들은 그런 게 잘 안 되어 왔습니다. CAD랑 시뮬레이션이 매우 동떨어져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플랫폼에 제가 오늘 설명드린 거 이외에도 매우 많은 밸류가 있는데 거기에서도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시뮬레이션 영역에서는 모델링과 시뮬레이션 하나로 묶여서 움직인다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은 이바이크 자전거 모델을 통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상반기 때 웨비나를 했었던 내용인데 그것을 압축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심 통합 모델링 시뮬레이션 이렇게 굳이 번역하자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을 솔리드웍스로 모델링을 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 솔리드웍스입니다. 제가 모델링은 끝내놓은 상태예요. 아니요, 내가 한 게 아니라 여기 계시는 어떤 CAD 디자이너가 모델링을 해놨어요. 그 CAD 디자이너 분이 이렇게 플랫폼에 저장을 해놓습니다.
자, 오른쪽에 보시면은 여기 클라우드 서비스 창에서 바로 저장을 하게 되면 클라우드에 바로 업로드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까 저희가 설명드렸던 롤과 앱 개념 중에서 내가 구조 해석을 하기 위한 관련된 앱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나타나게 돼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세팅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있는 내용은 중요하지 않아요.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지금 CAD는 누구 거죠? CAD는 디자이너 겁니다. 근데 구조해석 엔지니어가 CAD를 함부로 손 대면 되나요? 절대 안 되거든요. 내가 해석을 좀 메시를 좀 쉽게 하려고 좀 지오메트리를 고쳐 절대 안 되거든요. 근데 3D 익스피리언스 플랫폼은 PLM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브스트랙션 쉐입이라는 것을 따로 뽑아내요. 그리고 그거는 내가 내 마음대로 뒷피처링 할 수가 있어요. 레벨도 바꾸고 홀도 바꾸고 라운드도 없애버리고. 그런데 그것이 CAD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이 어브스트랙션 쉐입을 뽑아내서 나는 조금 뒷피처링을 했어요. 홀도 없애고 막 이렇게 좀 깔끔하게 의미 없는 지오메트리 날려버리고 메시를 만듭니다. 지금 보고 있으니까 쉘을 모델링하고 있네요. 여기 뚱뚱한 부분, 배터리가 들어가는 부분은 아마 솔리드로 모델링 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모델링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뭐 이너시아도 주고 여러 가지 세팅을 하고 있죠. 왼쪽 트리에 보면은 뭐 다양한 걸 알 수 있고, 오른쪽에는 시뮬레이션 세팅을 순차적으로 알 수 있는 인터페이스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익스플리시트 다이나믹 해석을 할 거예요. 뭔가 충격을 짧은 시간 동안 줄 겁니다. 뭐 드랍 뭐 이런 느낌이겠죠. 여기서 이렇게 계산을 하는데 내가 원할 경우에는 내 PC가 좋으면 내 PC에서 계산하고, 내가 노트북을 쓰고 있어. 그러면 클라우드로 돌리면 돼요. 그러면 얘가 클라우드에 잡을 던져놨다 다시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을 다 했습니다. 근데 설계자가 고쳐요. 배터리가 커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치수를 더 고쳤어요. 근데 저는 그 설계자는 저랑 안 친해요. 그리고 그러한 정보를 저한테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네. 그럼 저는 알 리가 없죠. 구조 해석을 해야 되는데 변경되어 있다는 사항을 모르잖아요. 하지만 3D 익스피리언스 플랫폼 모드식 영역에서는 이렇게 리프레시를 통해서 이게 지금 최신의 데이터인가를 즉각적으로 확인하고 업데이트를 하고, 업데이트 된 것에 따라서 메시를 바로 수정하고, 기존에 정의되었던 경계 조건이라든가 뭐 컨택 조건이라든가 각종 시뮬레이션 옵션들은 그대로 유지해요. 그래서 바로 그냥 원 클릭, 투 클릭만 하면 다시 새로운 것에 대해서 업데이트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게 이런 것이죠. 우리가 설계를 했을 때 우리가 시뮬레이션을 하게 되면 정보가 단절되지 않습니까? 스텝 파일로 많이 주잖아요. 막 저희들이 구조 해석하라고. 그럼 해석을 하면 해석해서 전달해주면 여기서 끝이에요, 이제. 그럼 여기서 뭔가 업데이트를 하면 얘는 뭐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방금 보셨던 워크플로우는 어떻습니까? 이런 게 다 유지가 돼 있죠. 자, 이 지오메트리는 얘네들 거예요. CAD 설계자 거예요. 근데 시뮬레이션 엔지니어 이거 손대면 절대 안 됩니다. 어찌 해석자가 원본 CAD를 건들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브스트랙션 쉐입이라고 하는 거를 따로 구분해서 내 맘대로 해석을 한 다음에 막 해석을 해요. 근데 놀랍게도 플랫폼에서는 요걸 업데이트하면 요것도 업데이트되고 요것도 업데이트되는 겁니다. 이건 기존의 데이터 관리로는 안 되는 거거든요. PLM이 포함되어 있는 3D 익스피리언스 플랫폼이기 때문에 이런 워크플로우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또 뭐 당연히 이렇게 또 동떨어진 부서가 아니라 한 부서라면 좀 더 융합되어 일을 할 수 있겠죠. 자, 콜래보레이션입니다. 자, 콜래보레이션은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모드싱 개념, 모델링과 시뮬레이션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서 업데이트가 누락되지 않고 오류가 발생하지 않는 것. 이게 매우 중요한 거거든요. 그것도 협업이라 볼 수 있는데 사실은 이 이바이크 프로젝트를 하는데 단순히 해석과 설계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뭔가 플레잉도 있었고 뭐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있어요. 결과를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 이렇게 되는 것이죠. 지금 각각의 태스크가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이 구조 해석하는 태스크를 받았죠. 해석 열심히 했고 해석 결과를 첨부했습니다. 그러면 시뮬레이션을 하지 않는 사람들도 이렇게 3D 플레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구조 해석 결과를 다 볼 수 있어요. 뭐 아주 엄밀한 회사가 아니라면, 특히 구조 해석 보고서 작성하지 않고 이런 걸로 리뷰를 하고 뭐 마크업 주고 커뮤니케이션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뭐라 그랬죠?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플랫폼에서는. 그러면 내가 해석을 하게 되면 해석한 시나리오와 재료 모델과 메시와 CAD와 이런 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누가 리비전을 바꿨는지, 누가 이것을 업데이트했는지, 얘의 이전 모델이 어떤 건지 다 추적 관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죠. 제가 지금 설명드렸던 시뮬레이션은 3D 익스피리언스 웍스가 제공하는 5개의 도메인 중에 하나입니다. 매우 주요한 도메인 중에 하나고요.
저희들은 제가 지금 방금 설명드리고 있는 구조 해석, 그리고 CFD, 전자기장, 플라스틱 사출 성형뿐만 아니라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이해관계자들이 플랫폼 내에서 시뮬레이션 결과를 빠르고 손쉽게 공유하고 리뷰할 수 있는 기능까지 제공하고 있죠. 그러면 3D 익스피리언스 웍스가 솔리드웍스 시뮬레이션보다 뭐가 좋은데 그거를 조금 한번 설명해 봐 라고 하면 저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선형 해석입니다. 우리가 비선형이라고 하는 것은 뭐 잘 아시겠지만 세 가지가 있죠. 재료가 비선형적인 거, 그리고 경계 조건이 비선형적인 거. 자, 얘가 지금 컨택이 발생하면 경계 조건이 변하죠. 그리고 구조물이라는 게 신기한 게 뭐 물리가 그런 건가 봐요. 구조물의 변형이 커지면 얘가 가지고 있는 스티프니스, 강성이 변합니다. 이 세 가지를 모두 고려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3D 익스피리언스 웍스는 아바쿠스 솔버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멀티스텝 해석 한번 볼게요. 뭐 멀티스텝은 아주 간단한 겁니다. 뭐 이렇게 보면 얘는 지금 약간 일부가 있는데 어떤 파이프의 외부를 감싸서 실링을 하는 거예요. 한쪽 영역은 공기고 한쪽 영역은 뭐 물이나 공기예요. 자, 그러면 얘가 초기 상태고 나의 파이널 스테이지 해석 결과는 이겁니다. 근데 한 번에 갈 수 있느냐? 못 가는 경우가 있어요. 순차적으로 뭔가 작업을 할 때는 못 가잖아요. 구조 해석에서. 여기가 있는데 이런 스프링에 프리로드를 주고 얘를 빼고 스프링 백을 보고 인서트 샤프트를 하는 뭐 이런 자세한 프로세서는 뭐 중요하지 않고 각각의 단계별로 스텝 넘어가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아바쿠스 솔버이기 때문에 아바쿠스 기능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솔리드웍스 시뮬레이션에서 조금 간지러웠던 하지 못했던 영역들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 아바쿠스 교육에 보면 멀티 스텝을 설명할 때 이런 예제가 있어요. 활과 화살이죠. 활은 어떻습니까? 초기 상태에 텐션을 받고 있는 상태예요. 스태틱 상태예요. 그 다음에 제가 화살을 쭉 당기죠. 스태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긴 상태에서 고유진동을 해석을 해요. 이거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과 독립적인 해석으로 떼서 퍼터베이션 해석을 하는 거예요. 딱 놓게 되면 쭉 날아가는 다이나믹을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기능, 이런 것들이 멀티 스텝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컨텍 애널리시스 매우 중요합니다. 비선형 해석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것 중에 컨택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손바닥을 치거나 제가 이렇게 발로 쿵쿵 부리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물리적으로는 그 컨택 영역의 모든 지점에서의 힘의 평형이 다 맞아야 되거든요. 그것을 굉장히 해를 찾아가는 과정이 고통스러운데 아바쿠스가 제공하는 제너럴 컨택과 컨택 페어 이런 기능들을 모두 제공하고 있죠. 따라서 이런 계산이 가능하죠. 이게 뭐냐면 뭐 전선 같은 게 있고 뭐 이런 게 실링을 해야 되나 봐요. 이런 이게 리지드가 축 내려와서 얘를 푹 감싸는 겁니다. 실제로 이거 제가 3D 익스피리언스 플랫폼으로 계산한 겁니다. 저 보시면은 얘네들 간의 서로 상호작용, 콘택 완벽하게 먹고 있거든요. 제가 얘가 마찰 개수를 주게 되면 좀 더 거동이 달라져요. 자, 실제로 이러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어떤 이러한 조인트를 만드는 게 효과적인지 이런 것들이 실제로 인더스트리에 반영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다양한 시뮬레이션 스텝이 있죠. 자, 우리가 실제로 고객들이 알고 계신 용어 중에 이런 용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바쿠스 솔버 보면 스탠다드라고 하는 게 임플리시트고요. 익스플리시트라고 하는 거는 아바쿠스 익스플리트 솔버예요. 자, 그러면 얘네들의 뭐 공학적인 의미 잘 모르겠다. 그러면 저희 앞서 제너럴 세션을 설명했던 시뮬레이션 에스프레소 거기 보면 제가 얘랑 얘를 17분 동안 설명해 놓은 영상이 있습니다. 그거 보시면 거의 다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뭐 그런 이론적인 얘기를 하는 데가 아니니까 설명을 드리면 이런 스탠다드와 익스플리시트 솔버 이런 게 다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별표로 되어 있는 게 스탠다드에 있는 익스플리시트 솔버 요거는 이제 충격이나 폭발 이런 거 할 수 있는 익스플리시트 솔버 들어가 있고 나머지는 뭐 리니어 다이나믹 이런 것들도 3D 익스피리언스 웍스 내에서 해석 기능으로 만나볼 수가 있죠. 자, 시뮬레이션 조금 더 이렇게 좀 심심하니까 조금만 재밌는 얘기라고 마무리를 좀 짓겠습니다. 자, 시뮬레이션 도메인이 왜 나눠져 있을까요? 왜냐하면 뭐 구조의 현상과 유동의 현상과 전자계장 현상이 너무나 극명하게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한꺼번에 풀 수 있는 유니버설 이퀘이션이 없거든요, 아직. 그랬기 때문에 왼쪽에 보면 이런 것들은 구조 해석, 이런 것들은 유동 해석, 이런 것들은 전자계적인 세계이고 그 전체적인
지배 방정식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구조를 구성하는 지배 방정식과 유동을 풀어내는 지배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도메인이 나눠져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저희 다소나 최신의 트렌드를 보면 이런 것들을 넘나드는 멀티 피직스를 추구하고 있다. 그런 것들도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뮬레이션은 엄청나게 많은 계산을 요구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은 시뮬레이션은 앞에 있는 지배 방정식을 이런 행렬로 만들어서 푸는 거거든요.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도록. 근데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우셨을 건데 요거에 역행렬이라는 게 있어요. 역행렬 계산은 공식이 이렇습니다. 그럼 얘가 한 칸 늘려볼까요? 복잡해져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많은 메쉬와 엘리멘트를 가지고 있는 녀석을 매트릭스로 만들면 얼마나 클까요? 어마어마하게 크겠죠. 그거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많은 CPU 코어나 메모리나 GPU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뮬레이션 하려면 뭐 코어가 몇 개 들어야 되고 뭐 이런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클라우드 컴퓨팅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CAD 설계할 때보다는 시뮬레이션 할 때 CPU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시뮬레이션이 있어요. 요만한 게 있으면 코어를 10개 쓰면 얘가 어떻게 하냐면 요 잡을 얘를 10개로 쪼갭니다. 쪼개서 계산하고 각각 계산해서 계산 결과 나오면 얘네들 합쳐요. 그거를 저희들한테 툭 던져주는 거거든요. 그게 멀티코어를 사용하는 시뮬레이션 개념이에요.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동차 충돌 해석 이런 거 굉장히 오래 걸리겠죠? 그러면 컴퓨터를 사야 돼요. 한 3천만 원짜리, 4천만 원짜리. 그렇게 사셔도 됩니다. 하지만 그런 해석을 우리가 1년 내내 하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 달만 할 것 같아. 1년 중에. 그러면은 사장님이 뭐라 할 거 아니에요. 이 비싼 걸 사다 놓고 너는 이렇게 한 달을 놀리냐. 그럴 때 쓸 수 있는 게 클라우드 컴퓨팅입니다. 저는 사실 오늘 행사 오기 전에도 뭐 시뮬레이션 계산해야 될 게 있어가지고 이 클라우드 컴퓨팅 하나 걸어놓고 왔어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뭘로 걸어놨느냐? 여기 있는 제 노트북으로 걸어놨습니다. 워크스테이션이 아닌데도 충분히 가능하죠. 저희 3D 익스피리언스 웍스의 구조 해석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께 코어를 열어드리는데 여러분들이 CPU가 1코어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 이렇게 4에서 8코어까지 풀입니다. 그냥 인터넷만 연결되면 클라우드에 있는 코어를 땡겨 쓸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제공을 해드리고 있어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거 굉장히 좋은 조건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클라우드 아주 버스트한 시뮬레이션, 매우 큰 시뮬레이션 할 거야. 그렇게 하면 저희는 현재 지금 192코어까지 하나의 잡에 대해서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놓았습니다. 그거를 누가 하느냐? 모든 유저, 모든 롤. 자, 오른쪽에 보시면 구조 해석이 있죠. 내가 만약 이런 코어를 사용할 수 있는 클라우드 컴퓨팅 코어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그러면 구조 해석에서도 쓰고 유동에서도 쓰고 전자기장, 플라스틱 다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싱글 라이센스로 멀티 유저할 수 있는 그런 라이센스 체계를 제공하고 있어요. 매우 유용하게요. 자, 1분 45초 남았습니다. 시간 배분을 일단 성공한 것 같습니다. 자, 마무리입니다. 저는 45분이라고 하는 짧지 않은 시간 동안 두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솔리드웍스 시뮬레이션과 클라우드에 있는 시뮬레이션. 이게 무슨 얘기를 그리고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 제 제안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디자인을 할 때 필요한 것들은 솔리드웍스 시뮬레이션을 많이 쓰세요. 네. 많이 사용하시고 익숙해지십시오. 그리고 배우기도 쉽고 결과도 빨리빨리 나오기 때문에 내가 디자인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초기 단계에 최적화에 매우 좋습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 회사에서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러한 류의 해석을 해야 돼요. 뭐 공정을 봐야 된다거나 아주 굉장히 비선형성을 포함해야 된다. 그럴 경우에는 이러한 3D 익스피리언스 웍스 제품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내가 매일매일 사용하고 있는 솔리드웍스와 연결성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다. 그 두 가지 이야기가 제가 45분에 이야기했던 것의 전체 개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어지는 순서로는 제가 아까 3D 익스피리언스는 뭐에 솔브라고 그랬죠? 아바쿠스 솔브라고 사용한다고 그랬죠. 아바쿠스에 대해서 발표를 하나 들으시고요. 그 다음에 유동과 전자기장에 대한 좀 이렇게 내용도 좀 들으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